2030 불안불안 영끌 매수 대출 완화에 다시 늘어날까 하는 거예요. 30대 이하의 서울 아파트 매수 비중이 40% 아래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면 매수 비중이 40% 이상이었겠네요. 그래서 30% 이하인 분들의 집값을 매입하는 비율이 굉장히 좀 높았었습니다. 근데 하지만 금리 인상이라든지 집값 고점 인식이 커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그 매수 비율이 이제 떨어지고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최근 금리 인상 등 여파로 주택 매매 시장을 주도했던 2030 세대의 매수세가 한풀 꺾인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게는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30대 이하 주택 규모가 다시 증가할까도 좀 귀추가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요, 지난 2020년 상반기가 34.6%였는데 2020년 하반기만 해도 이제 40%, 이제 30대 이하에 대한 매수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40%를 넘어섰고 지난해 2021년에도 상반기 41.4%, 하반기 42%, 즉 10명 중에서 4명 이상이 30대 이하였던 거예요. 매수 연령층이. 그래서 굉장히 조금 30대 이하의 구매 비중이 굉장히 좀 컸었는데, 자, 이 집값 불안 이런 것 때문에 아무래도 2030 세대의 패닉 바잉, 공황 구매 이어졌으나 올 들어 대출금리 인상과 집값 고점이 커지면서 매수가 다소 약해진 것이라고 분석을 했고요. 이달부터 대출 규제가 완화되면서 30대 이하의 주택 규모가 다시 증가할 수 있을 수도 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네요. 자, 그 이유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가 이제 80%까지 높아진 것도 그렇고요.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출 시의 청년층 장래 소득 인정 비율을 확대하기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급여는 제일 낮을 거예요. 뭐 20대 같은 경우. 근데 장래 이런 식으로 소득에 대한 부분을 인정하는 비율을 늘린다 하는 부분이죠. 그랬을 경우라면은 기존 소득이 아닌 장래까지 맞물리게 됐을 때 대출을 더 많이 얻어낼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평균에 의한 일괄적인 장래 소득 반영은 세대 갈등도 일으키지만 금융권의 대출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청년들에게 더 많은 빚을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일각에서는 금리 인상 여파로 이들의 주택 구매가 활성화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기도 합니다. 자, 대출을 완화해도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이 과거보다 커진 데다 집값 고점인지 경기 침체 여파 등 요인이 더 크기 때문에 젊은 수요자들의 적극적인 매수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다. 상황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일단 젊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출 비율이 좀 늘어나는 것 때문에 좀 더 대출을 끼고 사는 게는 더 용이해졌다. 단 금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 부담을 끌어안고 하기에는 조금 버거울 것이다 라는 지금 예측을 하는 것입니다. 세입자 전세금 떼먹는 나쁜 집주인, 올해 사고 금액만 3,400억 정도가 근데 역대 최대입니다. 자,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이 전세 보증금 이 반환 보증 이란 부분을 우리가 이제 알고 좀 있어야 될 거고 필수적으로 이제 가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좀 맞지 않나, 지금 시대적 흐름상 이런 것 때문이죠. 일단 굉장히 지금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2019년도 이제 전세 보증금 사고 금액이요. 2019년에는 3,400억 정도였어요. 2020년에는 4,600억, 지난해는 5,790억인데 올 상반기만 따졌을 때 보니까 아까 얘기대로 총
3,400억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올 하반기까지 이런 추세로 간다 그러면 대략 한 7천억 정도가 되니까 상당히 좀 많은 사고가 더 많아질, 사고 금액이 좀 굉장히 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해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은 허그가 집주인으로부터 전세 보증금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지급한 뒤 추후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자, 요 해당 제도는요, 2013년 9월에 첫 출시가 됐어요. 통상 전세보증금 사고가 접수되면 보증이행 심사 등을 거친 후 대입변제가 이루어지기에 사고 금액과 대입변제액은 다소 좀 차이가 날 수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보호장치는 확실하다라는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입변제 규모만 해드려도요, 올해 상반기에 3,400억 중에서 2,900이 여기 이제 대입변제가 됐다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많은 대입변제가 이루어진 거죠. 사고 발생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입변제 역시 2019년에 이렇게 2,800억에서 2020년 4,400억, 지난해 5,000억 정도로 일단 대입변제 규모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 필수는 여러분들은 말씀드린 대로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에 대한 가입, 전세입자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거를 이제는 꼭 염두하고 가입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투자 수요가 몰렸던 지방의 저가 단지들이나 전세가율이 70% 이상 되는 지역에서는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 깡통 정세 그 위험이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된다. 자, 그래서 지방의 전세가율이 70% 넘는 그런 아파트는 좀 유의하자라는 부분. 깡통 전세가 될 수 있으니까 매수 심리 사지는 않고 전세금은 올라가고 이게 이제 뒤집어질 수 있는 거야. 깡통 전세 그런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계를 하는 내용이니까요.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것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항상 이 부동산 이 쏙쏙 이 뉴스 해설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알기 쉽도록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아까 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 티를 입을 때 같은 경우는 벨트에다가 이렇게 끝을 이렇게 넣어서 넣고 해가지고 이렇게 내려서 입으면은 굉장히 좀 센스도 있어 보이고 좀 젊은 좀 색깔도 좀 냄새 좀 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된다라고 작은 팁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